네, 특별한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 두 분과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요일의 코너 용심청심 서정욱 변호사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후보 논란들이 좀 많아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 양문석 민주당 후보의 어떤 편법 대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후보가 입장을 내서 논란이 된 서초구의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나면 감수를 할 것이고 이익이 나면 이걸 기부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일단 사퇴 안 하고 계속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옛날에 그 흑석동의 그 김의겸 예. 별명이 이제 그 흑석 김의겸 예. 이분도 이게 팔아가지고 기부한다 했는데 실제 기부 얼마 했는지 제가 확인이 잘 안 돼요. 예. 근데 이거 잠원동의 양문석 호가 이제 잠원 양문석 잠원 이분도 이게 그 양문석. 팔아서 예. 기부하겠다는데 이거 이미 팔아서 기부한다는 게 언제 지켜질지 파는 게 얼마나 걸릴지 네. 모르잖아요. 예. 이걸로는 이게 저는 정면 돌파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저 누누이 말하지만 사퇴하면 한 석이 날아갑니다. 근데 버티면 20, 30석이 날아갈 거예요. 예. 지금 수도권에는 전북의 2, 3% 박빙입니다. 박빙. 네. 근데 양문석 본인은 안산이니까 이길지 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근의 초접전지 이쪽은 상당히 악영향을 주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다른 지역의 후보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버틸지 한번 지켜봐야죠. 어제 집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 입장에서는요. 당 입장은 제가 뭐 공식적으로 그 개별 네. 후보가 대응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고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윤리감찰을 지시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양문석 후보에 대한 윤리 감찰을요. 네네네. 후보에 대해서 윤리감찰 지시했고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대출 자격이 없고 그 다음에 용도와 다르게 대출금을 사용했다 이건 잘못된 일이죠. 네. 공직 후보자가 가족들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양문석 후보가 2번이나 사과를 했고 네.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실 후보 등록 전에 이러한 사항을 발견했다면 어떤 네. 당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정당으로서 이 후보를 한 사람을 또 무공천하고 공천 취소하기는 매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총선이라는 게 유권자 심판 부분도 있으니까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요. 그 윤석열 검찰과 어차피 이복현 검사가 금감원에서 철저히 조사할 거니까 아마 예. 어떤 잘못이나 이런 거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김지호 부대변인 얘기 들어보면 어느 정도 당에서도 양문석 후보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리감찰도 지시를 했을 거고요. 근데 무공천이 부담이라고 하지만 그런 후보를 뽑아달라고 내세우는 것 자체도 국민에게는 해선 안 될 일이 아닌가요? 그거는 뭐 송구한 일이지만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 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수사 외화부고 있는 신범철, 임종덕 후보를 지금 공천했고 법원으로부터 범죄 혐의가 확정됐는데 김태우식 사면 공천을 한 김장경, 김진모, 서천호, 정영선 후보도 있거든요. 네. 아직 뭐 그 어떤 양문석 후보는 범죄 혐의가 확정이 네. 안 됐고 사항도 가족에 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건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일단 새마을금고가 감사에 착수했는데 서 변호사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범죄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대출, 편법 대출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15억 이상 금지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 명의로 통신 판매업을 한다는 거예요. 통신 판매업, 네. 인터넷 쇼핑몰. 대학생 딸이었는데요. 예. 근데 예. 옷을 의류를 5억치를 구매했다. 그러니까 옷을 5억치 구매해서 통신 판매 인터넷 쇼핑몰 한다. 네. 이렇게 서류를 냈잖아요. 근데 딸은 6개월 뒤에 캐나다로 연수를 가버렸어요.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의류를 산 것도 허위, 이거는 사문서 위조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허위 서류를 대출을 받으면 법률적인 피해자는 새마을금고 예. 사기가 되고요. 실질적인 피해자는 11억을 대출 사기로 가져감으로써 못 받은 다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예. 이분들이 실질적 피해자고 네. 법률적 피해자는 새마을금고 사기가 된다. 예. 이렇게 그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처음에 해당 후보의 이제 그 양문석 후보의 해명도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서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새마을금고가 사실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 대출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못 받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거 자체도 약간 편법 불법 대출인 거고. 근데 양문석 후보는 우리 가족의 대출로 피해자가 있냐라는 식의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거는 거의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초반 대응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한 태도는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일단 뭐 양문석 후보는 아마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내가 11억을 떼먹은 게 아니다. 예. 대출 받은 거고 담보도 있고 갚을 돈이다. 누가 피해를 받냐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한테 돌아갈 기회를 어떻게 보면 뺏은 거고 예. 일반 사인이면 모르겠지만 공직 후보자가 네. 자신의 가족이나 어떤 금전관계에 있어서 모범이 되게 행동해야지 일반인처럼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태도는 잘못된 행동이고 그러한 태도 때문에 정말 격전지에서 민주당 후보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민주당원으로서는 굉장히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일반인처럼 예. 행동한다고 하면 일반인을 모독하는 겁니다. 제가 양문석 후보 보기에 모범을 보이라고 안 했어요. 일반인만큼만 법 지키라고요. 일반인보다 훨씬 못하니까 문제죠. 사실 이게 젊은 층한테는 좀 좌절감을 주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때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막혀서 영끌을 해봤자 정말 강남권 진입은 꿈도 못 꾸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은 강남에 집을 살 수 있었단 말이야. 이런 걸 이제 알면서 박탈감도 좀 들고 그 이게 뭐 당시에 좀 업계에서 좀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법이 만연한 것에 대해서 너무 무디게 해명하는 것도 좀 납득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하고 전쟁을 이게 20몇 차례 대책을 내놨잖아요. 예. 처절하게 부동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친문 핵심이라는 분이 그 대부업체의 20% 고금리 6억을 땡겨서 연끌해서 사고 그다음에 딸 대학생을 이용해서 그걸 갚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딸이 캐나다로 가면서 블로그에 글을 다 올려놨잖아요. 네. 옛날에 우리 그 정유라 씨도 뭐 좀 이게 약간 와전된 건 있지만 뭐 네 부모를 어떻게 해라. 예, 이것 때문에 예. 청년들이 분노했죠. 네. 이번에 비슷한 취지의 글이에요. 나는 이게 부모 잘 만나 유학 가니까 부모 너 잘 만나라 이런 글을 또 남겨놨잖아요. 이게 청년들한테 딸이, 예. 완전히 청년들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정욱 변호사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사과를 드리고 예. 일반인이 아니라 편법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을 일반화하면 안 된다 정정하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 잘못했네요. 예. 부대변인 입장으로서의 어떤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데 어쨌든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양문석 후보 개인 대응할 일이다. 그리고 어제 이거에 대해서도 그냥 얽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느낌인데 총선 8일만 버티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버티면 아닙니까? 된다는 게 예. 아니고 이재명 대표님이 윤리감찰도 지시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양문석 후보의 어떤 저희가 성정을 아는데 사실은 더 세게 반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대출금도 다 갚고 어떤 잘못이 있으면 다 책임을 지겠다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다 고려해서 좀 유권자분들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거 전이 좀 그 사전 투표율도 가까워지고 이러면서 가장 민감하게 민심이 반응할 만한 게 부동산 이슈다 보니까 관련된 의혹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양문석 후보만 논란이 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후보들이 더 있습니다. 일단 그 자식들에게 꼼수 중요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던 게 그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도 있고 양분화 후보까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 문제다라고 하면서 당은 이제 확전을 좀 막으려는 거겠지만 주변까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공영훈 후보는요. 예. 저는 내부 정보 이용이 맞다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자기가 사기 전에 5년간요. 예. 공시가가 이제 5년 동안 8%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본인이 사고 나서 5년간 113% 113%요? 예, 올랐어요. 네. 제 말은 언젠가는 레미콘 공장에 이전할 수는 있지만 그 언젠가라는 게 5년든지 10년든지 일반인들은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안 올랐죠. 예. 근데 본인은 몇 달 뒤에 옮긴다는 걸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네. 왜? 현대자동차 부사장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집값이 5%, 8%, 113%이 통계가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양분함 후보 있죠. 이분은 더 심각한 게 2004년에 샀어요. 네. 2004년에 예. 실거주 목적으로. 네. 근데 2019년이면
그때 정리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몇 년입니까? 15년이에요. 아니 실거주 목적에 15년 동안 안 합니까? 그 지역이 한남도 투기로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자식들 2명한테 넘기주잖아요. 근데 이거 정여세도 본인이 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여세가 다시 정여가 되는 거죠. 네. 공영우는 그래도 2번 세금 냈어요. 그런데 양분하면 정여세는 나중에 자식이 지금 수입이 없으니까 나중에 받겠다. 나중에 언제 받아요? 문제되면 끝나는 거지. 예. 이런 데 세금 포탈 의혹도 있는 거고 저는 이거는 투기 목적으로 해서 넘겨주자 말자. 얼마나 뛰었습니까? 그럼 세금을 내더라도 조금 내잖아. 넘겨줄 때는. 네. 근데 가격이 많이 오르면 자식들은 벌써 몇십억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편법 대물림입니다. 값이 조금 오르기 전에 증여를 해주고 값이 뛰는 식으로. 근데 그 양분화 후보는 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던 것 같은데 자식에게 증여한 문제를 좀 설명을 하면서 그때 다주택이 좀 문제가 될 때라서 그래서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증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다주택은 실거주 말고 투기 목적의 주택을 팔라는 정책이었지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다른 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라 이런 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해명은 좀 납득이 되느냐. 이런 이게 뭐 논란도 소정호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편법 대물림,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지적을 하시니 예. 다음 국회에서는 정말 우리가 재벌부터 시작해서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국회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네. 어쨌든 국회의원 후보자라면 내 자식의 주거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자식의 어떤 주거 문제를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조금 청년들이 느낄 박탈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러한 행동이 공직 후보자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명확한 불법이 아니고 네. 공직 후보자로 지금 등록을 한 상태에서 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들도 사과를 하고 있고 예. 저는 공영훈 후보 경기도지사 비서관 할 때 직접 만나서 어떤 경기도의 교통 문제 그런 수요 반응형 교통 문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논의를 했거든요. 당에서는 이러한 인재가 사실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 영입을 했는데 영입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고 좀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당선이 된다면 정말 모든 대한민국 자식들의 주거 문제 해결은 이 두 분이 제일 앞장서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오늘따라 김지호 부대변인 좀 낮은 자세를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당 후보들 논란이다 보니까 뭐 부동산 문제는 그렇고요. 그리고 과거 발언이 좀 막말 논란에 휩싸인 분이 있는데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입니다. 근데 이게 뭐 역사학자로 좀 워낙 유명했어요. 정조의 뭐 이재명 대표를 좀 빗대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에 이어서 김환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을 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은 역사에 근거한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근거가 있는 말일까요? 제가 보기엔 뭐 근거가 있으면 본인이 대놔야 될 거예요. 이제 예. 고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걸 이제 그 사자 명예훼손 우리 그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이 권양숙 여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부부싸움에가 가출해가지고 네. 이래가지고 실형 6개월이 나왔죠. 예. 근데 실형 6개월은 과하지만 벌금은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발언에 비하면 이거는 심각합니다. 뭐냐면 이화여대 김환란 총장이 학생을 성상납을 시켰다. 네. 이게 근거가 없다면 그 김환란의 직계 비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가족 유족들이 네. 저는 아마 고발 들어갈 걸로 보고 그럼 이게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 성상납 입증이 저는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다음에 그 박정희 대통령은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미 들어간 게 최태민 목사하고 이제 그 마약을 하고 그러니까요. 여고생을 불러서 했다. 네. 이것도 이게 고발할 거고요. 마약 입증해야 될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선생할 때 초등학생과도 성관계했을 것이다. 네. 또는 심지어 종군 위안부하고도 이게 성관계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이제 고발 들어갔으니까 본인이 한번 이게 근거를 대놔 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예. 저는 입증 책임은 김준혁한테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예. 이분이요. 자기 스스로를 옛날에 궁중에 에로사를 전공한다. 그러면서 이게 호가요. 유두 김준 호가 유두입니다. 유자가 예. 한자로 물론 이게 예. 다르고 두자는 머리 두자를 쓰던데. 예. 야 진짜 이런 사람이 이게 국회의원 한다기 말이 됩니까? 방송에서 자기 호가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말 아무 근거 없이
전부 성관계 이런 문제잖아요. 네. 성상납. 예. 아무리 자기가 에로사를 전공해도 전공이면 전공자답게 뭐 근거를 대야지. 이게 학자입니까? 진짜 심각합니다. 예, 이게 다 유튜브 방송에서 논란이 됐던 발언인데 이 발언이 된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도 김용민 후보. 두 분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김용민 후보가 예전 총선 때 막말 때문에 후보 여러 가지 당에 좀 부담을 안기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나가셔서 이런 말들을 다 쏟아낸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여성인데요. 웃으셔서 지금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성인데 그럼 좀 그 김지호 부대변인 진정하실 동안 제가 서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저는 여성이다 보니까 이런 발언이 상당히 불쾌해요. 너무나. 그럼요. 그 이화여대도 저는 대응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너무 근거 없이 매도하는 거잖아요. 되게 역사의 전통을 가진 여대인데 이런 말 듣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후보 본인도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는 이화여대 전체에 대해서 그게 명예훼손이죠. 이화여대도 이게 특정 가능한 범위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인도. 네. 따라서 이제 그 입증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화성 정조 있잖아요. 그게 화성이 풍수지리로 여자의 젖가슴이래. 예. 그런데 자기가 있는 자리가 유두라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사람 발언은 전부 이래. 아니 앵커님도 웃으니까 이거 저 다 웃으면 어떻게 발언을 전부 이래요. 전부 뭐 진짜 더 이상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너무 과거라기보다는 지난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22년 정도에 했던 발언 같은데 사실 그 지금 뭐 장해찬 후보라든지 도태우 후보라든지 과거 막말 그 과거에 올렸던 SNS 글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천까지 취소될 정도였거든요. 근데 비교를 하자면은 이게 좀 이 발언 자체도 수위가 그렇게 이거 뭐 괜찮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그렇죠. 보십니까? 그 뭐 특정 학교를 그렇게 학생들을 그렇게 하면은 학교 나온 분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네. 좀 어쨌든 이 발언의 맥락을 좀 제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지 않은 상황에서 평론하기는 어렵고 지금 이제 문제 제기하신 내용만 들으면 좀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사실 현 정부 신원식 국방장관도 예. 과거 집회 장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붕짜자 붕짜 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저희가 말씀하세요. 막말 네. 아니, 저희 이거 이슈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예. 막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저희가 좀 진정을 하고 대통령 대국민 담화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51분에 걸쳐서 대국민 담화를 했었는데 이게 일단 여러 가지 좀 해석을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산출 근거 이게 왜 나왔는지 왜냐면은 이걸 좀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냥 대통령이 생각하다가 떠올린 게 2,000명이다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건 우리 과학적인 산출 근거로 나온 거다 이런 설명을 좀 길게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하는 것은 어쨌든 합리적 안을 가져오시면 의료계와 대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2,000명에 매몰되지 않겠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제까지 대통령은 이제 2,000명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예. 끝까지 2,000명을 고수한다. 이 입장이었어요. 네. 근데 어제는요. 어제는 이제 유연성을 보인 거예요. 아마 이제 의학계에서 뭔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예. 통일된 안을 가져와라. 그러면 이게 정부 항상 협의 여지 문은 열려 있다. 이게 저는 가장 핵심으로 봐요. 네. 지금 이제 그 의사협회장은 500명, 1,000명 줄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중구난방이죠. 예. 그러지 말고 이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면 그럼 이게 토론해보자. 얼마든지 우리도 조정할 여지가 있다. 예. 이게 저는 어제 말의 핵심이고요. 네. 그다음에 2,000명 근거는 대통령실을 밝힌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영국, 프랑스 외국의 사례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나라 고령화 인구 추계라든지 네. 그다음에 의사 수가 27년 동안 지금 이제 안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성형외과나 피부과로 많이 빠져나왔거든요. 네. 필수 의료가 부족하다. 예. 저는 정부 입장은 충분히 설명했으니 이제는 의료계가 답을 할 때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일단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또 상당수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특히 부족하다 이런 건 많이 맞습니다. 느끼기 예. 때문에 의료개혁에는 이제 공감을 하면서도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좀 쌓이는 건데 일단 증원 규모에 좀 물러서겠다라는 태도를 보였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좀 부족한 담화였다라는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어제 담화를 정말 정독해서 읽거나 50분간 본방 신청하신 분들은 그 대통령실의 그 사후 해석에 대해서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실 겁니다. 예. 그 정말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27년간 어떤 정치인도 해결하지 못한 의료 적폐 내가 해결하겠다.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이건 꼭 해내는 사람이다. 타협하지 않겠다. 저는 진짜 선전포고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네.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오후 들어서 뭐 타협의 여지가 있다? 뭐 절대적으로 2,000명을 고집한 건 아니다.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좀 여론이 나쁘니까 마사지를 하신 거고 예. 어제 대통령의 담화는 굉장히 강력했고 총선에 승부수를 던졌다. 내가 모든 걸 걸고 이 총선은 내 얼굴로 하겠다. 이런 선언으로 보이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2,000명도 중요한데 네. 지금 며칠 전에 도랑에 빠진 3세 여아가 심폐정지가 왔는데 심폐소생술로 맥박을 뛰게 하고 병원을 못 찾아서 3시간 만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암 수술, 뭐 불치병 환자들 수술 다 취소되고 있고요. 네. 매우 심각한 사항인데 대통령실은 사실 의협회장이 최근 바뀌면서 좀 기조가 바뀌었어요. 예. 의협회장이 자꾸 좀 뭔가 도발하는 발언. 복지부 장관이랑 차관을 먼저 경질해라. 그니까요. 예, 그리고 총선 의석수 걸려 총선 있다. 의석수 내가 이런 뭔가 도발하는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 국민 감정에 맞지 않는 발언이잖아요.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요거 봐라. 요걸 공격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한번 대차게 한번 붙어보겠다. 네. 이렇게 하신 건데요. 지금 국민들이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잘 협의를 해서 협상을 해야죠. 제가 잘못했어요. 예.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은 국정 책임에 무한 책임이 없는데 마치 그 스텝처럼 행동하면 안 되죠. 해석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대통령이 타협의 여지를 열어뒀다라고 해석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게 읽히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수도권 후보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을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함은경 후보 같은 경우는 심지어 뭐 탈당을 요구하기까지도 했는데 이걸 두고 당내에서도 함 후보를 지적하기도 하고 좀 약간 내분으로 번진 모양새입니다. 저는 함은경 후보하고 이제 그 전날 조혜진 후보가 문제가 있다 봐요. 예, 본인들이 이제 더 열심히 해야지 왜 대통령 탓으로 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함은경 후보는요. 아마 이제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높은 걸 못 봤어요. 정청래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은 후보가 대통령 탓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굴론돌 아닙니까? 지금 이제 들어온 지 얼마 됐습니까? 근데 우리 자유우파 국민이 뽑은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이거는 굴론돌이 완전히 처음부터 있는 돌을 빼내도 유분수지. 네. 저는 이런 식의 이 시간에 더 지역 주민하고 한 표라도 노력을 해야지. 계속 지금 몇 번째입니까? 네. 이런 이제 태도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홍준표 시장이나 다른 이제 그 정치인들도 함은경 후보를 비판하는 이런 이제 여론이 압도적이다. 예. 이렇게 보면 돼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안 그래도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자꾸 용산 리스크 얘기하는 후보들을 향해서 대통령 탓할 생각으로 선거하면 절대 못 이긴다. 그리고 사실 대통령을 우리가 그러니까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2번 선거에서 이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대선에서 이겼고 지방선거에서 이겼다. 근데 왜 이제 와서 대통령 탓을 하면서 후보 본인은 노력을 안 하냐 이런 목소리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또 여기 동의는 안 하시는 거죠? 대통령 일단 예. 그 조혜진 의원 같은 건 좀 다르죠. 여당 중진 의원인데 험지로 가라 그래서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도저히 선거가 어려우니까 이러한 좀 필요하다 기자회견 했기 때문에 그 조혜진 의원의 진정성까지 의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함은경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김경률, 함은경 이런 분들이 어떤 운동권 심판이라 그러면서 네. 한동훈 위원장이 야심차게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면서 외부 인력을 데려온 거 아닙니까? 예. 데리고 왔는데 이제 처음부터
어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한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고 지금 이제 후보들은 대통령 탓하고 대통령은 의사 탓하고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각자 니탄 내탄 각자 도생에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이 아마 좀 매우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 상황은 이렇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비명 행사한 후보들도 선거 현장에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자주 보이는 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요. 어제 민주당 후보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뭐 여기에 동의하는 국민도 있겠지만 좀 비난하는 댓글도 많이 달리고 이런 것 같아요. 전 대통령, 직전 대통령의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70년생이니까 제가 50평생이라 보고요. 예. 50평생 문재인 정부만큼 못한 걸 저는 못 봤어요. 네. 제가 보기에 문재인 5년은 대한민국의 암흑기입니다. 예. 완전히 외교, 안보, 경제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가장 양극화된 거. 문재인 대통령 퇴임 시의 지지율이 40%라고 합니다. 예.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시 지지율이 한 10%도 안 됐을 거예요. 네. 이거는 통합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예요. 아, 근데 인기 떨어지는 거 철저하게 하다 보니 예.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진보 좌파 진영만 확실하게 잡자.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하고 진보들이 딱 두 동각, 나라가 딱 두 동각 난 게 문재인 정권 때 봅니다. 예. 그게 우리 사회 분열이 극심해진 거죠. 네. 그리고 외교 안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게 소득 주도 성장 이게 말이 됩니까 경제나? 예. 따라서 이런 저는 철저하게 실패한 대통령이 이제 와서 이게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공격한다? 이게 말이 안 되고 무엇보다 이게 본인이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 했잖아요. 근데 왜 선거에 나서가지고 지원 유세합니까? 네. 저는 이번에 2조 심판에 앞자 하나 붙여서 문 2조 심판, 문재인, 이재명, 조국 심판 이렇게 프레임을 잡아야 된다. 문 2조 심판해야 된다 하셨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양산을 벗어나서 어제 부산까지 갔거든요. 이렇게 선거 유세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점잖으신 분인데 예. 얼마나 괴로우면 저렇게까지 선거운동을 하실까 마음이 아프고요.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그 일가와 예. 그다음에 측근들을 얼마나 수사하고 압색하고 괴롭혔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 탄압에 아주 그냥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선거 유세까지 나오신 걸로 보고요. 저희는 어쨌든 저희 당원입니다. 당비를 내고 있는 당원으로서 저희를 도와주고 있고 이분이 어떤 선거에 대한 직책을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서 고향 분들 옛날에 같이 일했던 분도 지원하고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유영하 변호사 만나서 뭐 본격적인 선거 유세는 아니지만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탄핵을 받고 법 집행을 받은 분도 지금 저러고 계신데 문재인 예. 대통령이 뭐 선거운동 할 수도 있는 거죠. 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말을 하셨고 최근에는 조국 후보도 민주당 후보들 유세 현장에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민주당 입장은 몰빵론이잖아요. 지역구도 우리를 찍고 비례도 우리의 미성정당을 찍어달라는 건데 근데 좀 표심이 급한 지역구 후보들은 조국 대표를 찾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이제 조국 당이 이제 조금 바람 일으키면서 예. 중도로 이게 확장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이제 반기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지금은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이종섭, 황상무의 이슈는 끝났어요. 이제는 이게 양문석, 박은정 이슈가 선거판을 뒤집고 있습니다. 예. 전부 가는 데마다 이게 양문석, 그다음에 박은정. 박은정은 까도 넣습니다. 이제 대파가 선거 이슈가 아니고 양파입니다. 양파. 까도 나는 의혹. 예. 지금 이제 박은정, 이종건 그 부부는 최근에 또 대검 형사부장 할 때 자기가 보고받은 걸 변호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예. 날마다 나옵니다. 네. 따라서 저는 박은정 이분이 제가 어제 공보물을 보니까 엄청나게 양이 많아. 조국 혁신당이 돈이 많은가 봐요. 예. 다른데 한자가 오는데 이거 막 네. 엄청나게 많은데 그 박은정 후보가 1번 애가 제일 앞에 딱 서 있더라고요. 네. 이 모습 보면서 누가 찍겠습니까? 저는 박은정 1번이 아마 조국 혁신당 반토막 낼 거로 보고 그다음에 양문석 이분이 한 20, 30석 날릴 걸로 보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이게 반길지 몰라도 아마 조국 혁신당의 바람은 확 꺼질 겁니다. 바꿔질 것이다. 근데 조국 대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박은정 후보
본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자꾸 남편에 대한 공격을 하다 보니까 후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본인은요. 예. 본인에게 공황장애인지 듣도 보도 못한 이게 20만 명이 있더라고. 제가 통계를 봤더니 예. 이걸로 1년 9개월 동안 하루도 출근 안 하고 1억을 받아갔습니다. 뭐 조국 교수가 한 번도 강의 안 하고 1억 받은 거 똑같죠. 예. 어떻게 그 당은 하루도 일 안 하고 국민 혈세를 1억씩 받아갑니까? 네. 박은정의 개인 비리가 없습니까? 1년 9개월 동안 영가, 병가, 질병 휴직, 소송까지 하면서 받아간 이것도 예. 문제가 많죠. 뭐 본인은 정당한 뭐 그 치료 목적에 뭐 휴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다시 좀 돌아가서 민주당 후보들이 조국 혁신당과 같이 유세에 나서는 거, 조국 대표랑 같이 서서 사진 찍고 이러는 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딱히 좀 반길 만한 풍경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저 후보 나중에 우리가 좀 심판해야 되는데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부 후보들이 과거 친분 때문에 좀 이렇게 어떤 유세장에서 만나고 이런 것들이 좀 확대 재생산된 것 같은데요. 복귀한 후보 같은 경우는 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과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네. 우리 후보들을 보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하고 네. 또 이제 저희가 워낙 당이 크다 보니까 당원들이 많습니다. 이 당원들은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지지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지지율에서 조국 혁신당이 앞서는 모습도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당원들이 많이 예민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뭐 조금 이렇게 말 잘못하면 조국 혁신당 지지하냐 그러면서 막 예. 문자가 막 옵니다. 예민한 상태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우군보다는 아군이 좋다, 예. 아군이 필요하다 이렇게 당 대표님도 정리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는 뭐 그러한 어떤 기틀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일부 의원들이 뭐 좀 그 후보들이 그런 경우는 있지만 예. 꼭 자정작용을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복귀왕 후보에 대해서는 경고를 네네. 했다고 하고 조국 대표가 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형이 확정이 되면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사법 질서를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감옥에서 몸을 열심히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한 말일까요? 지금 이제 그 감옥은요 예, 못 만들러 가는 게 아니고 반성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국민 앞에 죄송하다, 반성한다 한 마디도 없잖아요. 예, 이제까지 조국 대표가 진심으로 국민 앞에 반성한 적이 없어요. 네, 전부 그 악의 눈물 비슷하게 재판의 유불리 이렇게 쇼로 뭐 이게 반성하는 듯한 전부 보면 이게 단서가 달려 있잖아요. 예. 저는 감옥에 못 만들러 가지 말고 감옥 가서라도 좀 국민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예. 근데 그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다 보니까 조국 대표가 당선이 될 경우엔 계속해서 승계되는 의석인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인지하시는 국민들 꽤 많겠지만 잘 모르고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좀 맞는 방향인가에 대한 좀 지적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승계를 못하게 하는 법을 내겠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추진이 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2심에 실형받아 가지고 예, 대법원을 판결을 앞두고 있고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인데 법적으로 다툴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쟁점이 없어요. 네, 근데 놓으면 이게 한 몇 달 내에 아마 결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후순위로 가는데 이걸 막자고 한동훈 위원장이 제안한 게 바로 조국 방지법 예. 승계를 못하게 예. 이미 피고인이잖아요. 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서 문제가 결국 이제 항소심의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조국 대표가 재판에 방어권 하는 게 없잖아요. 출마권을 보장해 준 거예요. 예. 이게 잘못된 거죠. 왜 사법부가 방어권이 아니고 출마권을 보장해 주느냐? 예. 왜 윤석열 대통령 장모는 법정 구속하고 조국은 안 하느냐? 이게 사법부도 반성해야 됩니다. 사법부도 반성해야 된다. 조국 대표 감옥에서 몸 만들겠다 하셨는데요.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뭐 배우자, 본인, 자녀까지 예. 다 지금 사법 처리 중이거나 사법 처리를 당했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네. 본인 감옥 가는 게 좋겠어요. 어쨌든 형이 확정되면 뭐 법원의 결정을 일단 자기가 잘 따르겠다. 그리고 지지층도 내가 정치범이니까 당당하게 좀 지지해 달라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근데 정치범입니까? 어떻게 봐야 자범이죠, 됩니까? 자범. 법률을 물론 자범이죠, 뭐 예. 정치범이. 뭐 그거는 뭐 네. 본인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그렇게 네. 보시면 됐고요. 본인
이제 그 말이 잘렸는데요. 본인은 이렇게 당당하게 사법 처리 받는데 김건희 한동훈 위원장은 사법 수사조차 안 받고 있다. 이거 잘못된 게 아니냐. 예. 사실 지금 남미에서는 페루 대통령 롤렉스가 굉장히 화제입니다. 네. 페루 대통령이 롤렉스를 여러 개 차고 나오다 보니까 지금 페루 검찰에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는 상황까지 왔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샤넬 화장품, 디올 백을 받는 화면까지 있는데 예. 영상까지 있는데 아무런 수사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국 대표 얘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심청심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